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중국은 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집중된 권력은 이제 군대가 국내 안보 체제를 장악하고 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회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제사회로부터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딩쇠샹의 움직임부터 미국의 이란 공격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은 실은 전면적인 위기의 연쇄적 연결고리입니다. 이 글은 2025년 중국의 현황을 네 가지 주요 축으로 분석합니다. 시진핑의 안보 권력 붕괴, 후계 계획에 대한 반발, 체제적 민생 위기, 그리고 국제적 전략적 압박. 이는 더 이상 징후가 아니라 몰락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체제에 대한 경종입니다. 내부 권력 투쟁의 전환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창유샤의 대담한 행보는 중국 정계의 상층부를 뒤흔들었습니다. 배후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한 후 장유샤는 군사관리팀을 공안부, 국내안보부, 국가안전부, 정보기관 등 핵심 안보기관에 파견해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전제체제의 핵심 억압 도구로 비유되는 칼자루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총국 부주임 왕청난 소장이 공안부의 군사관리팀을 이끌고 총국 보좌관 양유빈 소장이 안보부 관리팀을 지휘했습니다. 이는 총구가 칼자루를 쥐었다는 의미로 군대가 공안과 정보기관, 즉 시진핑 주석이 손에 쥐고 있던 핵심 억압 도구를 공식적으로 장악한 것입니다. 시진핑의 두 신복의 몰락,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의 안보 분야 두 신복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신복으로 여겨지던 공안부장 왕샤오홍은 공안부 지휘권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국영 매체가 6월 22일 왕샤오홍의 저장성 출장에 대해 보도하며 그를 국무위원 겸 서기로만 언급하고 공안부장 직함을 생략한 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는 왕샤오홍이 공안부 실질적 권한을 상실하고 명목상 직함만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국내 정보기관을 책임지는 안보부장 첸 이신은 조용히 쌍규, 슈앙구이 조사를 받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6월 23일 국가안전법 제정 10주년 세미나에서 천 이신이 주최기관에 수장임에도 불참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대의 공안 정보 체제 개입은 시진핑의 권력이 심각하게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때 총구 군대와 칼날 공안 안보를 모두 장악해 강력한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제 칼이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관찰자들에 따르면 시진핑은 국내 법 집행과 억압 도구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완전히 잃었습니다. 즉 전제적 지도자의 권력 기반이었던 민중 억압 도구가 더 이상 그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종이 임금과 같습니다. 명목상 여전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자 총석이지만 실질적 권력은 심각하게 침식되었습니다. 권력 이양 음모 압박 속에서 시진핑은 자신을 보호하며 권력을 완전히 놓지 않는 후퇴 계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신호는 그가 태상왕 모델을 모방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후방으로 물러나되 정계를 계속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후계자로 선택된 인물은 오랜 조력자이자 정치국 상무위원 겸 상무부총리 딩쉐샹입니다. 딩은 시진핑의 신뢰를 받는 충성스러운 인물로 독립적 위신이 약한 점이 오히려 시진핑에게 이상적입니다. 1960년대 셩말의 지도자들 후추나 딩구에샹, 천지닝, 리창중 딩은 지방이나 경제관리 경험이 가장 적습니다. 그는 주로 시진핑의 비서 역할을 했으며 지방을 이끈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얇은 경력은 시진핑이 그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독립적 기반이 약할수록 조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력을 잃지 않으면서 후퇴하는 방식으로 시진핑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러시아 방문의 왕 책봉신호 딩쇠샹의 후계를 준비하기 위해 베이징은 그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미래 지도자로 이미지화했습니다. 6월 말 러시아 방문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6월 20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딩쇠샹은 상무부총리 자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경제 외교가 아니라 모스크바의 암묵적 지지를 얻으려는 심오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접견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과거 중국 관리들 장유샤, 리샹푸 등 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은 테이블 상석에 앉고 양측 관리가 옆에 앉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푸틴과 딩구에샹이 마주 앉아 양국 대표단이 동등하게 배치된 국가 원수급 대우를 상징하는 형식이었으니 이는 푸틴이 딩구에샹을 중국의 미래 고위 지도자로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강력한 상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중앙포중 챈크의 변동 예고 분석가들은 딩구에 향해 이러한 대우가 다가오는 중앙포중 챈크에서 시진핑의 퇴진 시나리오를 예고한다고 봅니다. 딩은 러시아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첫째, 시진핑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며 중앙포중 챈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자신이 시진핑의 선택된 후계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의 건강 악화와 위신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당내 원로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시진핑이 건강 문제로 쓰러졌을 때 후계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앙포중 챈후이에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진핑이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이 사망 전 확거펑을 지명하고 태상황 역할을 유지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끄는 반대파는 시진핑의 원만한 퇴진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장유샤와 같은 군 장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들은 시진핑과 그의 후계자를 완전히 무력화하려 합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짜바오, 정칭웅 등 원로와 상하이에서 재등장한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 그리고 왕양 후춘화 등은 시진핑의 영향력을 완전히 종결시키려 합니다. 이들은 후춘화를 정통성 있는 후계자로 보고 있으며 그의 풍부한 지방 관리 경험, 티베트 광둥 등은 딩구에샹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합니다. 민생 위기 희망의 상실, 경제적 압박 속에서 중국은 씁쓸한 역설을 드러냅니다. 국가가 부유한데 국민은 빈곤합니다. 노동력 참여율은 약 76%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힘든 노동은 번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총자산은 약 790조 위안이며 국유 경제가 45%를 차지합니다. 민간 자산은 극도로 불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약 60만 명의 부유층이 36.7%를 소유하고 취득 900만 중산층이 13.9%, 13억 일반 국민은 단 38%만을 보유합니다. 진위계수 약 0.7은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주거, 의료교육 등 기본 생활비는 급등했습니다. 2000년 평당 2,000위안이던 집값은 2017년 7,600위안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많은 가정이 두 번째 자녀를 낳거나 결혼을 미룹니다. 2024년 결혼 건수는 6개 10만 건으로 198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은 1.1, 1.2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52-59세의 절반 이상이 미혼입니다. 탕핑과 불교적 태도 FOC는 젊은이와 중년층의 절망을 반영하며 체제의 내적 부패를 보여줍니다. 국제적 압박 방패의 상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강경 동맹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및 군사시설을 대규모 공습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참여한 이 작전은 이란을 12일간의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이란은 불리한 조건으로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란은 미국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사전 통보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체면을 세우려는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 감옥을 파괴하며 정치적 상징성을 노렸고 이는 민중 봉기를 촉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란의 몰락을 보며 6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격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란 공격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시험한 결과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중국은 말뿐인 비난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주요 동맹을 잃으며 고립되고 있으며 내부 위기와 결합해 전례 없는 공영에 처해 있습니다. 결론, 경종의 울림. 2025년 중국은 완벽한 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 권력의 균열, 국민의 신뢰 상실, 국제적 방패의 붕괴, 군대의 움직임, 반대파의 방역, 미국의 압박은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답은 베이징의 물밑에서 요동치는 권력의 파동 속에 있습니다.